헌법재판소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판례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렵고 까다롭고, 그 다음에 제가 헌법 조문 강의를, 그러니까 유튜브에 강의를 했는데, 이 중에서 헌법 111조 이하 헌법재판소 부분은 굉장히 상세하게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를 먼저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대로 그냥 판례를 쫓아오시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 강의 형식으로 여기 상세하게 설명한 조문 강의를 먼저 듣고 오셔야 돼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여기 나오는 조문들은 다 중요해요. 자, 위탄 정쟁소로 기억을 해주세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호 탄핵의 심판. 3호 정당의 해산 심판. 4호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호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4항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요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요런 의미도 제가 조문 강의를 통해서 다 설명하죠. 자, 법원이 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는지. 자, 여기서 이제 법원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진정입법 부작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법 41조에 의한 법원의 위헌 제청에 의한 위헌 법률 심판이나 41조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따른 헌법 68조 2항 위헌 소원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 이므로 법률의 보존제, 즉 진정입법 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면 진정입법 부작위는 41조에 의한 그 위헌 법률 심판, 68조 2항 위헌 소원으로 다투지 않으면 뭘로 다투요? 진정입법 부작위는 헌법 소원으로 다투죠. 자, 그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은 존재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 부작위는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 왜냐? 존재하는 걸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저 조항 그게 없는 거를. 그래서 진정입법 부작위는 위헌 법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니까 헌법 소원으로 다투는 거예요. 부작위를 대상으로. 그럼 다만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하게나마 규정되어 있다면 부진정 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는 입법 부작위를 다툴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법률 조항 그 자체를 대상으로 위헌 제청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른바 진정 입법 부작위로 인한 위헌 법률 심판 대상 부적법하다.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일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권한 관계.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독자적 심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어디?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법원의 견해를 존중해 줘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원은 대법원만 해요? 아니면은 그 1심, 2심 법원도 할 수 있어요. 1심, 2심 법원, 군사법원도 할 수 있죠? 자, 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독자적 심사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법원이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된다. 다만 이제 그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판례는 중요하죠.
관습법이 68조 2항에 의한 위헌 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68조 2항에 의한 소원은 위헌 법률 심판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습법이 위헌 법률 심판 또는 68조 2항에 의한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자,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견해가 나뉘어서 견해가 대립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법 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이래서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 시행 전에 뭐 관할 규정은 비록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관습법이 헌법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볼 때는 항상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는지 아니면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는지를 구별해서 질문해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제청 대상에 배제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대법원의 태도예요. 그래서 대법원의 태도는 비교할래? 자, 헌법 111조 1항 1호 및 헌법재판소 41조에서 규정하는 위헌 법률 심판,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다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민법을 아셔야 되는데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서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있고 이게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형식적 의미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 다음에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게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법원의 태도하고 헌법재판소의 태도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관습법도 위헌법률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습법은 보충성 때문에 민법 1조에 의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겠죠? 그러면 헌법의 개별 규정, 헌법 규정이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헌법 소원 심판이 되는. 자,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은 41조, 헌재법 41조 위헌법률 심판하고 그 본질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조문 강의에서 계속 하는데 자, 뭐 영업 허가 취소 뭐 A에게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데 보통 행정청은 법치행정의 원리 때문에 어떤 법률의 근거에서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죠. 그러면 A가 이 영업 허가 처분을 다투고 싶어. 그러면 법원에다가 요 영업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죠. 취소 소송.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 법률에 근거해 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걸 그러니까 취소 소송 다투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재판을 하게 돼서는 이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제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헌재는 그거에 따라 저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판단을 하고 법원은 그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 소송에서 취소를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요런 구조로 가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뭐 41조 1항인 거죠. 그 다음에 또는 A가
법원이 직권으로 헌재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안 하면은 A가 법원에다 그러니까 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이 법률에 근거하니까 요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해서 헌재에 직권으로 위헌법률 제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법률이 위헌법률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는 이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면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68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1조에 의한 위헌법률 심판이나 요거를 제청 신청을 기각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각결정에 대해서 다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위헌법률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41조의 위헌법률 심판이나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달라. 그거에 따라 이 법원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 수 있으니까 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68조 2항의 헌법소원도 결국은 41조 헌재법 41조 위헌법률 심판과 본질적으로 같다. 위헌법률 심판. 그래서 그러면 헌법 개별 규정이 위헌법률 심판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에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 얘기인 거예요. 헌법의 개별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가 돼. 어떤 게 있어요? 헌법 29조 2항 이중배상 금지 규정. 그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을 위헌으로 만들고 싶어서 다른 헌법 규정에 위배돼서 헌법 29조 2항이 위헌인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없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 규정, 개별 규정 사이에는 다른 헌법 규정을 근거로 문제가 된 이 헌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효력상의 차이가 없다고 한 거예요. 왜냐? 하나하나 국민투표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래서 이념적 논리적으로 헌법규범 상호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념적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 이런 거는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상위의 어떤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 인정된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은 수상적 가치 규범의 구체에 따른 것으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 유용한 정도를 넘어서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성의 차이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29조 2항을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 조항을 근거로 이거를 무효 선언할 수, 효력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 그래서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 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이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68조 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위 헌법 조항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 개별 규정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헌정사적으로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종래에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둔 예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615페이지. 헌정사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데 615페이지 8번 그러니까 단거로 이 주요 내용 그 8번 보시면은
이게 제2차 헌법 개정이 있었던 거예요. 헌법 개정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 제약이나 영토 변경 시 필수적 국민투표제도. 그래서 이제 뭐 국민국으로 뭐 이렇게 두 문자 떠서 뭐 국민주권하고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국민투표. 그래서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 제약이나 영토 변경 시 필수적 국민투표에 대해서 헌법 개정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래 1차 헌법, 아니 2차 헌법 개정에서는 저게 있었는데 지금은 헌법 개정에 한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 날 국민투표를 다 확정하고 규정하기 때문에 더 우위에 있다고 이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헌법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헌법 규정이 위반된다고 해서 요 헌법 규정을 뭐 위헌 선언하거나 뭐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한정 위헌 청구의 적법성. 이게 종래 이 판례를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법률의 의무는 결국 개별 구체화된 법률 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 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의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 고유 권한. 그래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제는 적법해요. 자,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 청구가 종래에는 부적법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적법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법률 정황을 뭐뭇으로 해석하는 위헌이라고 청구하는 소위 한정위헌 청구를 원칙적으로 이제 적법해요. 자, 적법하다. 그렇지만 다만 재판 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취지에 비추어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죠.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이게 이제 재판의 작용이라니까.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헌법 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 결과를 다투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건 어떻게 다투해? 재판 결과. 항소, 상고 이렇게 법원에서 신급제도를 통해서 다투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의 재판은 그거는 그 헌법소원으로 재판 헌법소원 금지 규정 때문에 대법원의 재판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성. 자, 이것도 제가 조문 강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죠. 자, 재판의 전제성이라면 처음 공부할 때 여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이 헌법이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자, 이 법률이 구체적인 사건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 자, 사건이 법원의 취소소송 형태로 계속 중. 이 법률이 이 재판에 적용되어야 되고, 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재판에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돼. 그래서 개, 적, 다. 다른 내용의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계속 중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되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소송 계속 중인 그 재판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그래서 개, 적, 다로. 이거는 그 위헌 법률 심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는 무엇이냐? 자,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가장 되는 게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의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주문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위 재판에서 전제성 위헌 여부 재청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에도 갖춰야 된다. 자, 그래서 심판이 갖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기억해 써주시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 청구인은 조합장으로 당선자인 바 누구든지 금전을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제공해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 그러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7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는 게 당해 사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산림법 133조는 뭐냐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이 무효라고 규정돼 있어. 당해 사건은 선거법 위반으로 그거를 이제 법원이 이제 심판해서 이 사람한테 700만 원 선고하는 그 재판인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때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뭘로 했냐면 133조 뭐냐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당선이 무효라고 규정. 요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 대상 조항이 된 거예요. 이거의 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이 재판의 결과로 당선이 무효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판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건을 다시 청구인은 앞으로 조합장 선거에 나오면 잘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선거권 있는 대의원 4명에게 5회에 걸쳐서 합계 6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산림조합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요 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위 판결에 불복해서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면서 그 소송 계속 중, 자, 항소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7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걸 이렇게 다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소송 계속 중 위 처벌의 근거가 된 산림조합법 40조, 132조 요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면 되는데 당선 무효에 관한 규정한 133조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 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기각을 하자 산림조합법 133조의 위헌하기를 구하는 그러니까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자, 요 조항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벌칙 이 사람은 40조 1항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데 40조 1항 각호 그래서 보시면 1호 보시면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 기타 재산상 이거를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그 다음에 2호는 요 약속한 대로 실제로 이렇게 이거를 행위를 하는 행위. 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금전, 물품, 향을 약속하고 이거를 실제로 약속한 대로 이렇게 주는 이거에 위반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서 요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러고 그러니까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나니까 그 결과로 재판 확정의 결과로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의 선고를 받은 때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당해 사건은 요 벌칙하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요 벌칙 조항으로 인해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재판인데 그 재판의 결과로 당선 무효로 되는 거. 그러면 요거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당해 사건은 그러니까 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나는 요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이제 7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약속도 하고
그 행위도 하고 그다음에 4명인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뭐 가중돼서 이제 700만 원의 벌금 받은 건데, 그러면 100만 원 요 재판의 결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기 때문에 요게 되는 거지. 이 규정의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람의 벌칙이라든지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한 벌칙 요 재판에서 뭐가 좌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이 뭐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죠. 주문이나 뭐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 재판의 결과로 요 조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말이 어려운데, 이제 그거를 자 뭐라고 해요? 위 법률 조항이 당해 소송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의해 비로소 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 요건에 의해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것이라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 아까 133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면 부적법하다. 당해 소송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요게 중요해요. 당해 소송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의해 비로소 그 적용 여부 결정. 여기서 나온 그 7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그때 비로소 요게 적용되는 조문이라는 그 의미예요. 133조. 그래서 왜냐하면 위 법률조항은 당해 소송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의해 비로소 그 적용 여부가 결정.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결정 이후에 나온 건데,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산림조합법 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의 선고를 받은 때 비로소 이제 133조가 이제 적용돼서 당선 무효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양벌 규정에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을 개정했는데 유리하게 변경된 거죠. 근데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종종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럼 유리한 거잖아요. 개정 전 구법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자, 형법 1조 2항은 전체적으로와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이처럼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유리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 자, 보시면 원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데, 2항에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무과실 책임 규정이 면책된다고 해서 추가하는 형식으로 과실 책임 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1조 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어떻게 돼?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는 거죠. 적용되는 법이 아니니까. 적다. 당해 사건과의 적용된 당해 소송이 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이 유죄일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자, 인정될 수 있다고 봤어요. 당해 소송 사건이 부적법에 각하될 수밖에 없다면 당해 소송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흥결되어 68조 2항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자, 요 소송에서 이게 무슨 이제 뭐 소송 요건 흠결인 거야. 뭐 원고 적격이 이제 너무나 뭐 도력능이 소송을 제기했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재판 소송 당의 소송이 각하될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이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에 따라 그냥 무조건 각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 상관없이. 그래서 다시 당해 소송 사건이 부적법에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 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흔결되어 헌법재판소 68조의 헌법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와는 달리 당해 소송 사건이 각하될지 불분명하다면 이 소송 사건이 각하될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냥 각하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면 법률이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 흔결돼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청구인들이 당해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당해 소송 사건 적용 재판 규범 중 위헌 재판 아닌 관련 법률을 규정한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부적법 각하될 수밖에 없다면, 자 68조 2항에 의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흔결돼 부적법하다. 그렇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 판결이 유지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